국민들 시원하게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옳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재명 말고 누가 있나요? 180석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있나요? 저는 이재명만이 친문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사쿠라로 보여.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지사처럼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만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론에서 탁 실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여의도 한 호텔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소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요상한 헤드라인이 잡혔습니다. 1가구 2주택 제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헤드라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했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부동산 잡자고 난리인데 이재명 이 양반이 지금 부동산에 기름 붓고 있구나. 뭐 이런 분노를 느낄 법한 그런 제목이었죠.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예전부터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실소유 위주의 정책.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날 한 이야기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는 가구당 며칠을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규제를 집중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반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것인데 이 맥락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2주택 제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취지는 이게 실사용, 실거주 목적이라면 제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포인트는 실주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금 내는 거 싫어요. 돈 아까워. 돈 자꾸 걷어가잖아. 그냥 뺏어가는 것 같아.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돈만 뺏어가냐? 이런 얘기가 뭐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자, 내가 힘들게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한 채 샀어. 나는 이게 가진 재산의 전부야. 근데 아파트 값이 올랐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래.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판다? 근데 다른 데도 다 올라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보유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억울한 감이 좀 있기는 있어요. 내 집만 올랐고 딴 집은 싸면 이 세금 아까워서 이 팔고 좀 싼 데로 가겠는데 다 올랐네. 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에 한해서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 보유세를 과감하게 감면을 좀 해주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는 중과세를 때릴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주택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 엉덩이 붙이고 사는 곳,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야. 내가 쓰려고 구입한 부동산은 세금을 많이 때리면 안 된다. 다만 투자의 목적, 좋게 표현해서 투자지 사실은 투기죠. 이 투기 목적으로 내가 살 집이 아닌데 내가 쓸 집이 아닌데 자산 상승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여기에는 과감하게 중과세를 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 대책이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구멍이 뚫려 있다. 바로
무주택자의 갭 투자. 자, 결국은 이 투기 수요를 잡아야 돼요. 내가 살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 이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 딱 하나 열려있는 게 바로 무주택자의 갭 투자입니다. 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라고 불리는 이 투기 방법은 집값이 떨어지면 작살나는 그런 방법이에요. 내 돈 조금에 빚을 내고 전세값까지 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자, 집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법이죠. 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갭 투자로 산 사람들이 빠르게 금매를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 투기 목적이에요.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고 전세값까지 껴가지고 집을 사겠다라는 것.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하는 짓이라는 거죠. 집값이 별로 안 오른다. 이 짓을 할까요? 안 합니다. 이자도 내야 되고 전세금도 반환해줘야 되는 돈이고 내 돈은 얼마 없어. 이 아파트에 내 지분이 얼마 없는 거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하는 짓인데 이걸 갭 투자라는 멋진 말로 포장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이 무주택 갭 투자들에게 또 다른 투기 방법이 아직까지 문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실소유, 실거주에 한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내가 살지 않는 집은 전부 다 중과세를 때리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주택자들이나 이 갭 투기를 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잡힌다.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도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 주택,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팔아야 되는. 자, 이게 무슨 공산주의 같은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은 지금도 고위공직자들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왜 주식은 백지 신탁을 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이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약에 쓴다면 내 부를 늘리기 위해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깐깐하게 막아놨는데 부동산은 너무나 자비롭게 다 열어놨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잡는 정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예전부터 줄곧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불안한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도지사처럼 접근을 하면 부동산은 100%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자산을 늘리는 대상이 아닌 실주거의 대상. 이걸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지만 부동산은 잡힐 수 있어요. 일관된 정책, 일관된 주장, 일관된 행동력.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어제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행, 압박에 체납자들 두 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예요. 경기도 상습 체납자 강수카드 감치명령 땐 최장 30일 갇힐 수도 176명 37억 납부 5명은 감치 신청.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일하는 스타일은요. 법을 잘 들여다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치장에 보낼 수도 있네. 자, 그러면 통보해. 낼 사람 내고 안 낼 사람 유치장 가고.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요. 유치장 가는 사례가 하나 둘 나오게 되면 이제 체납자들이 유치장 가기 싫어서 돈을 내겠죠.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자, 이렇게 체납된 세금 과태료를 걷어들이는데 앞장섭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걷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생계형 빚이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도 성남시장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자, 빚을 탕감해준다 이런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가 온다 이러면서 또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논리는 꽤나 심플합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주빌리 은행인가? 은행은 아닌데 이런 걸 만들어서, 자,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채권을 삽니다. 어차피 못 받는 채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채권은 내게 쓰레기가 돼요. 이거를 헐값에 사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연체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 채권을 그냥 손실 처리해버리고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얼마에 파느냐? 1%에서 10%. 적게는 1%에도 그냥 팔아서 처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채권을. 그거라도 받는 게 이익이다. 이거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대부업체는 이거를 싸게 사서 빚 독촉하면서 짜내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 걸려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체에 팔아넘기는 걸 우리가 사겠다. 어차피 헐값에 대부업체를 넘기는 것, 이거를 이재명 도지사가 사서 탕감을 해주거나 조정을 해주는 거죠. 빚의 수렁에 빠져있는 서민을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렁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건져내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납세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는 것은 결국은 사회비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혈세를 펑펑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심플하죠. 이런 일이 너무나 상식적인데 하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하면 도덕적 해이다, 빚을 왜 갚아주느냐 난리를 치는데, 이 빚을 안 갚아주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 문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자,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약간의 저 혼자만의 상상, 심증이 좀 있어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이재명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재명과 차별화를 두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낙연 대표가 특히 그랬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보편 지급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낙연은 선별을 들고 나옵니다. 보편으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봤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만 지급했죠. 자, 엄청난 돈을 썼는데 효과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못 느껴. 받은 사람들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상식선에서 옳은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주류들은 저 반대로 갈 확률이 있다. 이재명과 각을 세워라. 뭐 그냥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포장을 해요. 친문 대 이재명, 친문 대 반문. 이재명을 반문의 위치에 세워놓습니다. 비문의 위치에 세워놔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친문, 이재명 말고 누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진짜 친문 아닙니까? 국민들 시원하게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옳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재명 말고 누가 있나요? 180석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있나요? 저는 이재명만이 친문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사쿠라로 보여. 문재인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면 친문입니까? 젊었을 때 문재인하고 같이 일했으면 친문입니까? 그게 친문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바르게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